안녕하세요. 허승무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0시에 허승무의 생생 이슈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첫 방송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허성무의 생생 이슈 라이브 방송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부터 첫 방송 시작인데요. 저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민원 제도 개선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최초로 창원시장에 당선돼서 지난 22년까지 4년간 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요. 여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대표직은 이제 물려드리고 저는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든 양문석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제 허승무 TV를 개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무 반나라는 프로그램과 또 허승무의 생생 이슈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좀 더 축적되고 모아지면 정식 개국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TV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6시 10분입니다. 저녁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MBC 경남 뉴스파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늘 토론 배틀이 진행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저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예, 그 연말 2017년 연초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한 1년 2개월을 아주 같이 고정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함께 출연했는데요. 그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청년 정치인이었고, 물론 이제 과거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아주 재원 중에 재원이었죠. 정말 청년이었는데요. 그 사이 이준석 대표라고 말할 만큼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지냈고 아주 중견 정치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저는 이제 창원시장을 하고 있었죠. 제가 창원시장을 4년 하는 동안에 이준석 군은 당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오늘 오후 6시 10분에 현 정국과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MBC 경남 TV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 방송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응원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출신이고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창원까지 내려오셔서 시장님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이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구에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출마했죠. 다 낙선을 하셨는데 노원구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힘든 지역구죠. 창원은 저는 또 민주당으로는 또 굉장히 힘든 지역구입니다. 서로가 각자에게 힘든 지역구에서 험지에서
싸웠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저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30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만들므로써 윤석열 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했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실상 토사구팽하게 되었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저는 4년간 시정을 열심히 했고 4년 내내 60% 중반대가 넘는 높은 시정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하는 지방선거에서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몰아주자는 민심의 역풍 속에 낙선하는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준석 군과 저는 묘하게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런 아픔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군은 여수와 진주, 순천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영어와 수학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실현의 과정 속에서 이준석 군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순진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아마 호남과 영남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고도의 노련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좋은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원고 심려의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보고요. 청년다운 그런 좋은 행보라고 저는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진주와 순천을 오고 가고 있는 또 영남권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께서 MBC 경남에 여러 번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경남 측에서 아마 저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이런 토론의 시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제가 초청을 받고 오늘 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1주년을 맞아서 잘한 정책 하나 딱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면은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또 지난 1년간의 평가와 반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설계 등을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는 1주년 동안 잘한 것 또 잘못한 것들을 발표도 하죠. 제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말한다면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한 거 하나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굳이 잘한 거 하나를 찾으라면은 도어 스태핑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글자 그대로 문에 발걸음을 하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만큼 기자들과 소통과 접촉을 활발히 한다는 새로운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된 적이 없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선했고 다소 충격적이조차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토론을 절개하셨고 또 진지한 토론을 하셨고 그 토론 속에서 언제나 깊은 철학과 또 정책
또 인문학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어 스태핑을 잘하실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많은 언론과의 접촉이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 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왜 우리는 저것을 못했을까? 참신하다. 좋은 거 뺏겼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잘했다는 걸 하나 찾자면 역시 도어 스태핑이고요. 그러나 뭐 도어 스태핑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셔서 어땠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잘못한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죠. 뭐 열의 10가지 다 잘못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뭐 거의 전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제대로 설계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정권, 검찰적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1년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지난 1년이 10년과도 같은 그런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하나를 지적해라면 역시 저는 도어 스태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것 하나 도어 스태핑이었다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역시 도어 스태핑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어 스태핑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고 충분히 논의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됐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정권에 실망하고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실망하고 대통령답지 않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MBC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MBC 기자를 비행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언론 탄압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주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핑계 삼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게 됐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도어 스타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스태핑이 스타핑이 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그 통로에 베니다 합판으로 가리개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거기에 벽을 쌓아서 완전히 언론과는 땀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시절을 이전하면서 밝혔던 이유의 첫 번째가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을 위한 도어 스태핑은 멈추어지고 도어 스타핑이 되고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할 이유조차도 사라진 것이죠. 온 국민들이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멈추게 된 것, 이건 역시 윤석열 정권의 최대 실책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맨 처음 도어 스태핑을 기획할 때는 검찰 시절에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검찰 시절 수사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흘려주면 기자들이 받아쓰고 또 기자들이 받아쓰는 것에 따라 여론이 춤추던 그런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정하던 그 즐거움과 기쁨,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그 자신감 속에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론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자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이 독점적 정보로 흘러주고 받아쓰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론이 춤추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국정 정반에 대한 깊은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정책적 훈련과 확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었던 도어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한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취임 1주년이 되어서 기자회견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언론과의 소통에 이미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년간의 성적표입니다. 네, 이번에 특집으로 MBC에서 100분 토론을 진행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이번에 윤석열 정권 1년을 맞이해서 KBS 100분 토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58.6%의 국민들이 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1% 정도의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비교적 잘했다. 기타의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실망스럽고 잘한 것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고를 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변화를 깨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층은요,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68.6%, 약 70%의 청년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의 청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크게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유세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5글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가부 폐지. 물론 이 아이디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북으로 여가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청년층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동과 일시적인 편가르기로 당선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마무리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신냉전 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 역시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 부분적인 모호성도 여전히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정책들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최근 보여주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지나친 선명성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시대 정신의 하나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 과정에서 아리백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에 아리백이 뭐죠? 설명해 주시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견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시대 정신을 잘 아시고 대응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가입했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돼야 될 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 100%를 앞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하더라도 높은 탄소 국경세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실천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앞으로의 4년을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10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당 대표와 MBC 경남에서 뉴스를 파다는 프로그램에서 토론 배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MBC 경남 TV나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